네, 5월 13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증시 역시도 어제 미국 시장의 여파가 좀 그대로 전달이 됐다고 보여지죠. 장 중반쯤에 좀 다 말아올리나 좀 싶었는데 이제 다시금 밀면서 시장을 좀 이제 팔고 끝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중요했지만은 이제 원자재나 좀 다른 나라 증시도 좀 같이 지켜봤는데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증시도 이제 급락을 했고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자재 상품들이 오늘 좀 일제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밤에 열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제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이 시각까지 보면은 이 소위 글로벌 자금들은 지구에 있는 모든 투자의 상품을 거의 다 팔았다고 보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바닥이 어디인지를 이제 찾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반등할 때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발표된 물가지수의 연장선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특히 요즘 보면은 이 월가랑 연준이랑 거의 이렇게 전쟁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받아내려는 월가랑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는 연준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현재 이제 월가와 연준의 생각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뭐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이기는 건가 싶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지금까지 이제 목재부터 뭐 시작해서 옥수수까지 오르지 않는 상품이 없죠. 그런데도 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대비로 보면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주장이 맞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바로 직전인 3월달 대비 그리고 이제 올해 초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약간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월가의 걱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연준 이제 개별적인 의견을 보게 되면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기사 중간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는데 이 연준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아직 거기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연준 이사인 이 브레이너라는 분도 여기 표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연준이 목표한 수치와는 이제 거리가 있다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얼핏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연준은 큰 그림에서 볼 때 아직은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나야 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완전하게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꿈쩍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월가의 생각은 뭘까요? 이 세계 최대 헤지 펀드사인 브릿지워터를 운영하는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요. 이 현재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풀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 돈을,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이 국채를 계속 받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그 버블이 터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절대 적은 수치의 기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그 기업들이 이제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그 건강한 회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지원만 계속 해주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더 이제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인 파월은 이 매번 일시적이라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척점에서 워렌 버핏은 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한쪽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고 또 한쪽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저도 이제 사실 시장 참여자 중에 하나니까 알 수가 없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될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예측하려고 하시죠. 근데 사실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방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만 놓고 보면 이 시장을 놓고 보면 크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이제 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경기가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경기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성장이 2번 나오고 경기 둔화가 2번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인플레이션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상품군들을 찾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인 경기가 성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어떤 상품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인플레가 일시적이니까 그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오를 일이 당분간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기가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주식보다는 원자재가 더 호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이 상품군을 다르게 바꿔가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죠. 좀 더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간단히 벌어지고 있는 이 연준과 월가의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시면 물론 이제 다들 본업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항상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